김 교수들의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가을 학기부터 미국 모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박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박사 4년 차부터 학부 수업 한 과목씩을 가르쳐 왔던 터라 조교수 일을 시작하면 최소 3과목을 가르치게 되니까 조금 더 바빠지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일이 시작되니 하루 5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 쉬는 것도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일주일을 겨우 버티면서 서바이벌 모드로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한 학기를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연말에 겨우 한숨 돌리고 나니 1월 시작과 함께 또 봄학기 수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가을 학기에 손도 못 대고 있던 논문들 수정도 해야 돼서 더 시간에 쫓기게 되더라고요. 테뉴어 받기 전까지 5년 내내 이런 생활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벌써 지칩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교수의 삶이란 어쩔 수 없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 교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조교수 시절을 서바이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홍김 김양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김 김유정입니다. 광김,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저희 둘의 그 오글거리는 목소리마저 발령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고민을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트로 스타일 좀 바꿔봤는데 이게 좀 어떻게 더 나은 것 같나요? 어떤가요? 제가 또 좀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참고로 광고 김 교수 유튜버로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우리 그 채널의 그 시시콜콜만의 색깔도 좀 생기면서 자리를 찾 나가는 거니까 저는 이번 시도도 좀 그런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신선하기도 하고 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송은이 김숙님의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그 저희 팟캐스트를 그냥 살짝 진짜 살짝 따라했잖아요. 살짝, 아주 아주 살짝. 살짝. 그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또 저희들만의 시시콜콜 시그니처 인트로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너무 대놓고 뵙기나 싶어서 살짝 걱정했는데 저희가 방송 실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요즘 소위 말하는 대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송은이 김숙님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뭐 저희 팟캐스트를 뭐 알겠어요. 그러게요. 차라리 베꼈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항의하면서 연락이라도 오면 좋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컴플레인 전화 주세요. 송은이님, 김숙님.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서 또 팔로우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대학에는 거의 대부분 라이팅 센터가 있어서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도 라이팅 과제를 첨삭지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저희들은 당연히 더 열심히 이용해야 했겠죠. 저는 캔사스 주립대에서 석사할 때 사실 이곳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진짜 도움 많이 받았고, 박사는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했는데 박사 시절 수업을 들을 때에는 수업 과제용 영어 쓰기는 라이팅 센터에서 첨삭 지도를 자주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어학과 이제 그 English 디파트먼트죠. 거기 박사 과정 학생들이 그 영어 첨삭 지도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그 박사 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첨삭 지도를 받으면 라이팅 실력이 진짜 많이 늘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런 캠퍼스 내에 있는 기관은 소위 말해서 EA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고 하고요. 아니면 The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이 ESOL이라고, ESOL. 이런 프로그램들과는 또 다른 곳이니까 좀 착오 없으시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리소스는 사실 잉글리시 스피치 테라피라고 그 말하기를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센터 같은 곳이 그 학교 내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팅이 아니라 말하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사실 그분은 우연히 캠퍼스에 있는 그 클리닉을 가게 되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발음이랑 소리 내기 혹은 듣기에 문제가 있는, 정확히 말해서 약간 그런 말하기에 좀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자기는 뭐 어쩌지 제 하다 얘기 보니까 같은데요. 응? 제 얘기 같은데요. 언어 말하기에 장애가 있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 뭐 수술을 한 뒤에 말하기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스피치에 이렇게 디스오더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리소스였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모르고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곳인지를. 근데 이제 자기는 좀 영어 발음을 고쳐봐야지 하고 이제 어떻게 알아보니까 캠퍼스 내에 그런 센터가 있어서 아, 여기 가보자 하고 갔는데 그런 곳이었던 거죠. 막상 이제 찾아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 꾸준히 이제 교육을 받고 말 그대로 테라피를 제대로 받고 나니까 지금의 현재 그 훌륭한 말하기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분은 지금 스피킹이 정말 잘 되시고 발음이 진짜 좋으시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글쓰기 할 때 저희 학교에 이런 센터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있는데 저희가 잘 못 쓰는 게 많아요.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게 있으니까. 왜냐면 미국 애들도 이제 그런 그래머 같은 거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이용한 적이 좀 있는데 진짜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슬기로운 교수 생활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로 조교수의 헬 라이프에 대해서 서두를 열어볼까 하잖아요. 아, 진짜 이번 에피 제목 그대로 웰컴 투 헬이죠. 강김 조교수 1년차 특히 첫 학기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완전 정말 강의 PPT 파일을 만들고 다 만들고 난 다음날 또 수정하고 아닌가? 그리고 또 해보고 진짜 파워포인트를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들어가서 보니 요걸 더 넣을 걸 아니면 이걸 뺄 걸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았고 진짜 또 이게 그 전에 펜스테이트에서 제가 박사할 때 강의를 몇 번 했는데 그때 강의하는 거랑 정말 내가 딱 정말 교수가 돼서 조교수가 돼서 아이들 앞에 서는 거하고는 진짜 많이 떨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박사생일 때 한 과목 가르치는 그때랑 조교수가 돼가지고 진짜 나름 교수가 돼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저는 처음 조교수 3년은 좋은 환경에서 시작해도 진짜 헬이거든요. 근데 그 헬 같은 학교에서 그 지옥을 경험을 해서 아직도 그 학교 예전 동료를 그 컨퍼런스 학회에서 보면 정말 우연찮게 마주쳐도 저는 얘기도 안 하고 인사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쌩까고 지나갈 정도거든요. 아는 척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 학교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잠깐 얘기를 좀 해도 될까? 잠깐만 해주세요. 네네. 우선은 아무튼 다 쏟아내 보세요. 이게 뭐 욕만 빼고 다 쏟아내 보는데 너무 길면 뭐 우리 홍김이 알아서 다 자를 거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 길면 잘라내고 욕도 제가 알아서 편집해요. 홍김 수년간 묻어두었던 울분 터트리는 중. 욕은 안 했으나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잘라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슬기로운 교수 생활 이 시리즈를 하면서 좀 더 세분화된 토픽으로 거의 2달 동안 수다를 떨겠지만 오늘은 크게 티칭, 리서치, 그리고 서비스 교수들이 1년마다 평가를 받는 3가지 분야에서 조교수 1년차부터 대략 3년차까지 제일 중요한 시기에 어떤 점들에 집중하면서 생활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특별히 저희가 지금 계속 3년 차를 얘기하는데 3년 차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테뉴어 트랙을 할 때 보통 6년의 테뉴어 트랙 이제 이밸류에이션이 확 끝나는데 그때 3년 차 중간 리뷰를 보통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리뷰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테뉴어를 받을 수 있는가 못할 것인가를 많이 결정하기 때문에 테뉴어 심사 내 서류만큼이나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서류를 많이 준비해서 내는데 어, 첫 3년의 적응 기간이 이렇게 중간 리뷰 받고 나서 좀 끝나고 나면 사실 약간 좀 중간에 고비는 넘겼다. 그래서 요령도 좀 많이 생기고 좀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티칭도 그렇고 리서치도 그렇고 좀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학교들은 그 3년차 리뷰를 안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저희 학교는 안 했어요. 아, 네. 뉴욕 학교는. 네. 네. 여기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텍사스 주립도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대부분은 이제 테뉴어 트랙 그 기간 중간에 점검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대로 2년을 계속 그 지금까지 하던 것만큼만 하면 테뉴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정도로 학교 측에서 대충은 언지를 주니까 그래서 그 첫 3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1년 차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음, 티칭 준비도 계속해야 되고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 서비스라는 것도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기부터 학생들 지도 그 어드바이징이라고 하죠. 그 어드바이징도 그 미니멈으로 10대 명 정도 이렇게 어사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0대 명부터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학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왜 이 첫 1년이 특히나 더 헬로 느껴지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광김이 일단 서문을 너무 당연하게 저는 뭐 누구나 이게 꼭 미국 교수가 아니더라도 어디 직장을 들어가면 첫 1년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직률이 제일 높은 게 2년 차 때거든요. 1년 차 때 너무 힘들고 적응하는 데 힘들고 2년 차 때부터는 아, 내가 좀 여기가 괜찮은가 생각하게 되고 이직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 교수도 마찬가지로 1년 차가 되면 내가 그동안 학생이었다가 교수가 돼가지고 처음 직장 생활을 하는 거니까 초년 직장인처럼 그러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눈치 보고 그리고 특히 뭐 지난번에도 말했듯이만 저희 교수의 꿀인 중에 하나가 수업할 때만 학교를 나가면 되잖아요.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간다든지 나머지는 사실 연구기 때문에 집에서 해도 되는데 진짜 조교수 때는 첫 직장 초년생들이 주로 하듯이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정말 학교를 매일 안 와도 되고 아무도 눈치를 안 주는데 매일매일 학교를 나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아무도 안 보는데 제일 먼저 출근해. 그리고 또 아무도 관심 없는데도 내가 끝까지 남아 있으리라 남들 다 가고 저녁에 불 끄고 퇴근하고 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그 뉴욕의 교수님들은 퇴근도 엄청 빨리 하세요. 그래서 남아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준비도 바짝 들고 아 이게 바로 뭐 헬까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게 첫 직장인들은 이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죠. 네, 저도 처음 1년은 뭐 한 5시간 정도 잤나? 와. 네, 거의 주말도 없이 그냥 매일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갔던 것 같고요. 그때 첫 조교수 임용이 되었을 때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딸이 이제 막 유치원에 가는 나이였는데, 그러니까 아마 만 6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남편은 아직 박사 과정이 1년 더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티칭도 거기서 했어야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펜스테이트에 남아 있어야 했고, 저랑 딸만 위스콘신 제가 처음 임용됐던 그 가톨릭 사립대학으로 가야 되니까 이사를 와서 둘이서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은 딸이 똘똘하고 해가지고 이제 딸이랑 둘이서 생활하는 게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완전 그게 오판이었죠. 솔직히 이제 만 6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도 낯선 곳에서 전부 백인들만 있는 학교라는 진짜 낯선 공간에서 혼자 서바이벌 해야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아기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매일 보고 그랬었는데 여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덩그러니 혼자 이제 뚝 떨어졌으니 심적으로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나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그게 점점 떼를 쓰는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더 어렸을 때도 떼 쓰고 하는 거는 없는 아이였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너무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이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는데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너무 미안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도저히 제가 혼자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첫 학기 시작한 지 딱 2주 만에 내려졌고 결국 남편과 대책회의를 한 끝에 한국에서 은퇴를 하시고 노후를 즐기고 계시던 시부모님이 아이고. 저랑 딸이 있는 곳으로 오셔가지고 어. 남은 그 첫 학기의 남은 기간 동안 약 3달 정도죠. 그냥 저희 딸아이만 좀 봐주시는 음. 걸로 해가지고 오셨고 음. 그렇게 어쩌지 첫 학기를 겨우겨우 마무리했었어요. 남편은 그 다음 음. 학기 티칭을 이제 포기하고 제가 일 시작한 이제 두 번째 학기부터 결국 제가 있었던 그 위스콘신을 오게 됐고 근데 사실 그것도 참 남편에게는 많이 미안하죠. 왜냐하면 티칭 기회를 그 남편의 티칭 기회를 제가 뺏은 음. 거잖아요. 저랑 애 때문에 남편은 음. 그걸 포기한 거니까 음.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피 음. 퀸이신 그 광김께서도 처음 조교 시절에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저는 진짜 에피가 많죠. 사실 저는 조교수로도 스트레스 받은 게 많지만 저는 제가 처음 조교수를 시작한 학교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피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학교가 바로 센트럴파크 옆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시골이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데 너무 도시를 가니까
더 우울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네, 저는 원래 진짜 밝은 사람이거든요. 우울증이 뭐냐, 네, 진짜 저는 지금 관계임 입에서 우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습니다. 정말 우울증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즐겁게 살아도 되냐. 정말 우울함이 없는 사람인데 뉴욕에 조교수로 가서 그 1년은 저한테 가장 인생에서 되게 우울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1년 전체가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조교수로 하면 저희가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스트레스가 있지만 내가 모르는 환경에 처음 간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학생으로 이렇게 박사과정을 갔을 때는 그래도 커뮤니티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가 잡을 잡아서 가는 곳이면 그 커뮤니티도 쉽게 못 찾을 거고 아무도 없고 맞아요. 저처럼 가족도 없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우울했는데 특히나 뉴욕이란 꽤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뉴욕 맨하탄이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6개월 동안 연구라든가 티칭이라든가 아무것도 잘 모르고 도시도 잘 모르겠고 남들은 다 관광으로 오는 곳에 나는 연구를 한다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다가 6개월 후부터 뉴욕을 즐기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그리고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오늘 수업을 끝내고 그냥 집으로 가지 말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 있잖아요. 집으로 가지 말고 바로 옆이 카네기 홀이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야. 카네기 홀에 가서 연주를 딱 하나 듣고 집에 간다든가. 너무 멋있죠.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그리고 링컨 센터에서 발레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내가 뉴욕이라서 맨하탄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맨하탄에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아침 수업을 하기 전에 링컨 센터 이제 카네기홀 같은 곳에 가서 티켓을 사서 저녁에 내가 오늘 수업을 끝나고 좀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열심히 살고 오늘 공연 하나를 보고 집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제 나름의 이런 걸 리워드를 주면서 했더니 다음 그 두 번째 학기는 굉장히 이 대하는 자세가 많이 좋아졌었어요. 네. 아니,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힘든 조교수 첫 한 2, 3년을 코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겠지만, 광김처럼 그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좋은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쵸. 생각하기에는 뉴욕에 있어? 뭐 이러면은 일단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은 잠깐 시간을 이제 한 두세 시간 할애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퇴근길에. 퇴근길에. 네. 얼마나 이게 그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진짜 로망이에요. 그럼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광김이 뉴욕에 있는 동안은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놀러를 갔었는데 늘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앞에 센트럴파크가 쫙 그래요. 펼쳐져 있는 그죠. 그런 로케이션에 오피스를 두고 진짜 많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